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이지수의 세상은 그 불빛만큼이나 차갑고 어두웠다. 그녀는 2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다. 동생의 학자금 대출,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오래전 아버지가 남기고 간 사업 실패의 잔해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멀게만 느껴졌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지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굵은 빗방울이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던 그녀는 문득 심한 두통과 함께 현기증을 느꼈다. 며칠 밤샘 근무로 몸이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굉음과 함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눈을 강타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깍. 지수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몸의 여기저기가 아파왔지만 다행히 채 직접 부딪히지는 않은 듯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어지럼증과 통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쾅.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수트 차림에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동자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현우,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인 SJ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평소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짜증과 함께 미묘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쓰러진 지수를 내려다봤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창백한 뺨에는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아우라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보고. 그녀는 겨우 말을 이었다. 통증과 어지럼증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현우는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옷은 얇았고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비오는 길에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그녀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일단 제 차에 타세요.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지수의 팔을 붙잡고 부축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졌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갈게요. 지수는 그의 도움을 거부하려 했지만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완강함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채 올라탔다. 차 안은 따뜻했고 그의 차에서 나는 은은한 고급 향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의 완벽함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운전석에 앉아 곧장 차를 몰았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는 백미러로 지수를 흘긋 바라봤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약함은
현우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는 평생을 강인하고 냉철하게 살아왔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응급실은 예상외로 혼잡했다. 주말 밤인데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사고 환자들이 밀려들고 있었다. 의사의 진료를 받기까지는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지수는 점점 더 기력이 없어 보였다. 현우는 그녀가 감기에라도 걸릴까봐 걱정되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군요. 일단 제 집으로 가시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현우를 바라봤다. 네, 회장님 댁으로요? 아니에요. 어차피 제 차 부딪힐 뻔했으니 제 책임도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더 이상 실랑이 할 시간 없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지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현우의 저택은 그림 같은 곳이었다. 도심 속에 숨겨진 거대한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웅장하고 고요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전담 의료팀이 그녀를 맞이했다. 지수는 정신없이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고 그녀의 몸에 난 멍들을 치료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와 약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꿈만 같았다. 그녀의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호화로운 다우였다. 치료를 마친 지수는 현우가 내어준 객실에 혼자 남겨졌다. 객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고급스러웠고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정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걸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이성 이외의 무언가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밤은 깊어지고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지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공간에서 오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다가갔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현우였다. 그는 가운 차림이었고 그의 머리카락은 아직 축축한 듯했다. 그는 지수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직 주무시지 않는군요. 몸은 좀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너무 신세를 많이 졌네요.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이비 오는 밤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차를 준비해 드릴 테니 오늘은 여기서 편히 쉬세요. 현우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지수는 그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걱정이나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이끌림을 보았다. 그 순간 지수의 심장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강렬한 끌림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그의 존재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졌다. 현우는 지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길은 차갑지만 섬세했다. 지수는 그의 손길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여자군요. 현우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이었다. 지수는 그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그 밤은 비와 함께 깊어졌다. 이지수와 강현우의 운명이 얽히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밤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슬픔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와의 하룻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지수는 서둘러 현우의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잠든 현우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밤과는 달리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탁자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녀는 그의 삶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그의 화려한 세계가 너무나 대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의 빚, 그리고 그녀를 짓누르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저택을 벗어나면서 지수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와의 하룻밤은 그녀에게 꿈 같은 일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그의 삶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의 잔상이 깊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그에게서 또 다른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의 도피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동시에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었다. 이지수가 강현우의 저택을 떠난 지 3년. 그녀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소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작은 꽃집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병약한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아득한 꿈처럼 멀어져 가는 듯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 위험한 세계에 발을 들였던 그날 밤의 모든 것을. 하지만 그 꿈 같던 밤은 그녀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남겼다. 바로 그녀의 아들 이준우였다. 준우는 현우를 쏙 빼닮았다. 까만 눈동자, 오뚝한 콧날, 그리고 신비로운 분위기까지. 준우를 볼 때마다 지수는 3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다. 그녀는 준우에게 아버지가 없다고, 아버지는 먼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준우의 질문에 거짓말을 해야 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아파왔다. 하지만 그녀는 어쩔 수 없었다. 현우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너무나 거대했고 그녀는 그에게서 영원히 도망치고 싶었다. 그가 준우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준우를 자신만의 세상에서 안전하게 키우고 싶었다. 한편 강현우의 3년은 지수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녀에게서 느껴졌던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직업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이지수라는 이름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쪽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도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현우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업가였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의 모든 논리를 뒤흔들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를 찾지 못하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도 없을 것 같았다.
그는 CJ그룹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지수라는 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특수정보팀, 사설탐정, 심지어는 해외 네트워크까지 활용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인 김민준에게 이지수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여성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회장님, 이지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합니다. 대한민국에만 수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3년 전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름을 바꾸거나 신분을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준 실장은 난색을 표했다. 그는 현우가 이렇게 한 여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현우는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 흔한 이름이라도 다 찾아내. 그녀의 나이대와 3년 전 사고 기록이 있는 모든 이지수를 찾아내. 그리고 그때 그녀에게서 느껴졌던 감정, 내가 왜 그녀에게 그렇게 끌렸는지 알아내야 해. 현우의 눈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남기고 간 희미한 잔상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3년 동안 그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수많은 이지수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 그날 밤의 그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현우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읽었던 슬픔과 그녀의 불안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에게 일어났던 묘한 감정의 변화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한편 지수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꽃집으로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준우의 유치원에 가서 그를 보러 가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녀는 준우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준우는 점점 더 자라 현우의 어린 시절 모습과 흡사해지고 있었다. 혹시라도 현우가 준우를 통해 자신을 찾아낼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녀는 준우를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과보호했고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꽃집에서 퇴근하던 지수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SJ그룹의 광고판을 보게 되었다. 광고판에는 강현우의 얼굴이 크게 박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3년 전보다 더욱 깊어지고 날카로워진 듯했다. 지수는 광고판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삶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우는 점점 영리해졌고 질문도 많아졌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유치원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왜 나만 없어? 준우의 질문은 지수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준우를 끌어안고 울음을 삼켰다. 준우야, 아빠는 아주 먼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중에 때가 되면 꼭 돌아올 거야. 그녀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준우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녀는 준우에게 아버지를 알 권리를 빼앗고 있었다. 지수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가 준우의 출생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지수야, 언젠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그럴 일 없어. 그는 나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준우를 빼앗길까봐 무서워. 지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현우의 권력과 재산이 두려웠다. 그가 준우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녀는 결코 그에게서 준우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지수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으려 했다. 현우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작은 단서 하나를 손에 넣게 되었다. 3년 전 그날 밤, 사고 현장 인근 CCTV에 찍힌 희미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그녀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당시 입고 있던 편의점 유니폼과 그녀의 걸음걸이가 포착되어 있었다. 김민준 실장은 그 영상을 토대로 편의점 본사에 연락하여 3년 전 특정 날짜에 해당 유니폼을 입고 야간 근무를 했던 아르바이트생의 명단을 확보했다. 명단에는 이지수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 편의점의 사장은 3년 전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다. 지수는 그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바꾸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오래된 번호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회장님, 이지수라는 이름의 여성을 찾았습니다. 3년 전 회장님의 사고 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명의로 된 전화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김민준 실장은 현우에게 보고했다. 현우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3년 만에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그는 그녀가 이지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불안감이 덮쳐왔다. 그녀는 왜 그에게서 도망쳤을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슬픔과 불안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가 있는 곳을 알아내. 지금 당장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다. 김민준 실장은 곧바로 지수의 현재 주소를 찾아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소도시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현우는 지체 없이 자신의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숨겨왔던 비밀은 무엇일까? 그는 그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지수는 평소처럼 꽃집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통해 들어왔고 꽃향기가 가게 안에 가득했다. 그때 꽃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3년 전 그날 밤과 다름없이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강현우였다. 지수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현우는 천천히 꽃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지수를 스쳐 그녀의 뒤편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에 닿았다. 액자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그의 눈은 그 아이의 얼굴에서 멈췄다. 그 아이의 얼굴은 놀랍도록 자신을 닮아 있었다. 똑같은 까만 눈동자, 오뚝한 콧날, 그리고 묘하게 닮은 분위기. 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 아이는 누구지? 그리고 왜 나를 닮았지? 현우의 시선이 다시 지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의 기억,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서 도망쳤던 이유.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지수, 당신.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3년 만의 재회는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꽃집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현우의 날카로운 시선은 액자 속 준우의 사진과 이지수의 얼굴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북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다. 3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이 아이, 당신 아들이군. 현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액자를 들어 올렸다. 준우의 얼굴은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 어떤 유전자 검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였다. 그리고 내 아들이지.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변명은 핑계로 들릴 뿐이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내 아이의 존재를 3년 동안이나 숨길 수 있지?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현우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배신감에 휩싸인 한 남자의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수를 꿰뚫을 듯 강렬했다. 지수는 애써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저는 당신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준우를 빼앗길까봐 두려웠어요. 짐이라고 내 아이가 짐이라는 건가? 감히 당신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내 아이의 존재를 결정하고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빼앗아. 현우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그의 분노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얼마나 경시했는지에 대해 분노했다. 지수는 비틀거렸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제멋대로 판단하고 도망쳤단 말이지. 현우는 지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나는 3년 동안 당신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어. 당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의 지수는 가슴이 저려왔다. 그녀는 그의 노력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그의 분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의 아들을 닮은 준우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눈앞의 이지수라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아들을 만날 권리가 내게도 있어.
그리고 당신도 내 옆으로 와야 해. 현우의 목소리는 전보다 차분해졌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명령에 가까웠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우를 내 옆에 둬야겠어. 내 아들을 이렇게 작은 꽃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당신도 내 아이의 엄마로서 내 옆에 있어야 해. 현우는 논리적으로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준우와 지수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고 그 아이의 엄마 또한 그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싶었다. 지수는 그의 말에 경악했다. 그건 안 돼요. 준우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의 세계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야. 당신은 이미 내 아이를 낳았어. 이제 우리 사이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따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아들을 찾아왔고 내 아들을 보호할 거야. 현우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의 의지는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그때 꽃집 문이 열리고 준우가 엄마를 부르며 뛰어들어왔다. 엄마 나왔어. 준우는 현우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작은 눈이 현우를 빤히 쳐다봤다. 현우는 준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의 아들,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 준우의 얼굴에는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준우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준우를 끌어안으며 현우에게서 멀어졌다. 준우야, 엄마 친구분이야. 얼른 가서 숙제해야지. 지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준우가 현우의 존재를 알아채는 것을 두려워했다. 현우는 준우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지수의 행동은 그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지수, 당신의 선택은 없어. 나는 내 아들을 데려갈 거야. 그리고 당신도 내 옆으로 와야 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현우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현우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확신은 그녀의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다음 날 현우의 비서실장 김민준이 꽃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지수에게 최고급 아파트의 계약서와 SJ그룹 법률팀의 연락처를 건넸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이지수 씨와 준우 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우 군의 입학 준비도 마쳐놓았습니다. 최고급 사립 유치원입니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현우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 평생을 발버둥쳐도 얻을 수 없는 삶을 그는 단숨에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준우를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지수는 준우와 함께 현우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는 넓고 화려했다. 준우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하며 즐거워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자신이 현우의 세계에 갇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가 정말 준우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일까? 현우는 준우에게 자주 찾아왔다. 그는 준우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들로서의 사랑을 표현했다. 준우는 현우를 금세 따랐고 그에게 아저씨 아빠라고 부르며 현우의 마음을 녹였다. 현우는 준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냉철한 CEO의 가면을 벗고 따뜻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수는 현우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정말 준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수와 현우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현우는 지수에게 존댓말을 사용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대화는 사무적이고 딱딱했다. 지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거리감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준우를 재워주고 지수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도망쳤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 당신은 내 아이를 내게서 숨겼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당신은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았어.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제가 준우를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준우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세계는 저에게 너무나 버거웠어요. 저는 그저 준우가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랐어요. 평범하게 내 아들이 평범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이미 SJ그룹의 후계자야. 당신은 그의 운명을 당신 멋대로 결정할 수 없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날카로움이 섞였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할 거야. 준우를 위해서라도. 다만 앞으로는 내 옆에서 내 아들을 함께 키워. 그리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어디로든 도망칠 생각하지 마. 그의 말은 지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겠다는 선언이었다. 지수는 자신이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준우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지수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현우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이지수의 존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현우가 재벌가의 딸과 결혼하여 SG그룹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랐다. 평범한 꽃집 아가씨가 현우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스캔들이었다. 지수는 이제 또 다른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이었다. 현우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지수와 준우가 현우가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지수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식기들 사이에서 자신이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준우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지만 지수는 현우의 존재와 그의 가족이 가져올 파장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었다. 현우는 약속대로 준우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쏟아부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준우와 함께 놀아주었고 최고급 사립 유치원의 입학 절차를 밟아주었다. 준우는 현우를 아저씨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났다. 지수는 준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현우가 준우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따뜻한 부성애는 그녀가 알던 냉철한 CEO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현우와 지수 사이의 간극은 여전했다. 그들의 대화는 준우에 관한 이야기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로 한정되었다. 현우는 지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3년 전 그녀의 도피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묻어 있었고, 지수는 그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벽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준우를 재워주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지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다. 준우는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당신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지수는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봤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회장님이 잘해주신 덕분이죠. 아니요. 당신이 준우를 낳고 3년 동안 훌륭하게 키워준 덕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우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수는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이토록 솔직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다. 저는 그저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겠죠. 그래서 더욱 내가 몰랐다는 사실이 괴롭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3년 동안 아들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을 드러냈다. 지수는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보았다. 회장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니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의 세계가 두려워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저와 준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수의 말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을 꿰뚫었다.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 강혜진 여사와 여동생 강세연은 SJ그룹의 명성과 혈통을 중시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현우가 재벌가의 딸과 정략 결혼하여 그룹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를 바랐고, 현우에게 이미 여러 번 선을 제안해왔다. 이지수와 준우의 존재는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다. 나의 가족은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당신은 준우와 함께 내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나는 당신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냉정하고 잔혹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현우가 지수와 준우를 자신의 집에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어머니 강혜진 여사가 지수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녀는 SJ그룹의 안주인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우아함 속에 날카로운 위엄이 서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혜진 여사는 지수를 보자마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을 골라 찾아왔다. 이지수 씨, 맞나요? 저는 강현우의 어머니입니다. 지수는 혜진 여사의 등장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혜진 여사의 눈빛에서 차가운 경멸을 읽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혜진 여사는 지수의 초라한 옷차림과 긴장한 표정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평범한 꽃집 아가씨가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 놀랍군요.
현우가 준우를 위해 많이 배려한 모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이지수 씨, 준우는 제 손주가 맞겠죠?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당신은 결코 현우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SJ그룹의 며느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현우는 재벌가의 딸과 결혼하여 그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저 현우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일 뿐입니다. 혜진 여사는 지수를 한낱 씨바디 취급하듯 말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지수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혜진 여사의 잔인한 말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다시금 그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준우는 SJ그룹의 피를 이은 아이이니 우리는 마땅히 그 아이를 책임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준우를 위해 적절한 보상을 해줄 테니 현우의 곁에서 떠나주세요. 혜진 여사는 지수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위자료와 준우의 양육비가 명시된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지수는 서류 봉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돈 때문에 준우를 포기하라는 혜진 여사의 제안에 치욕감을 느꼈다. 저는 돈 때문에 준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준우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현우 씨와 준우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혜진 여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당신이 현우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모르는군요. 현우의 명성, SJ그룹의 이미지가 당신 때문에 실추될 것입니다. 당신의 욕심 때문에 현우의 미래를 망치려 하는 겁니까? 주제를 아세요. 그때 현우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혜진 여사와 지수가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혜진 여사는 현우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현우야, 마침 잘 왔구나. 이지수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지수 씨가 준우를 책임지겠다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더구나. 현우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눈빛은 혜진 여사를 향해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수 씨와 준우는 제 사람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현우야, 너는 지금 감정에 눈이 멀었구나. 저런 천박한 계집애가 SJ그룹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가 쌓아온 모든 것을 저런 여자 때문에 망치려 하는 게냐. 혜진 여사는 소리쳤다. 제가 이지수 씨를 사랑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지 제 아들과 그 아이의 어머니를 보호하려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은 이지수 씨뿐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혜진 여사가 아무리 반대해도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혜진 여사는 현우의 단호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를 노려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좋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SJ그룹의 적들은 언제나 네 약점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너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다. 혜진 여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지수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아파트를 나섰다. 그녀의 말은 지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자신이 현우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현우는 지수에게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지수 씨,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괜찮아요. 제가 예상했던 일이에요. 지수는 애써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현우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는 혜진 여사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현우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위로를 주는 듯했다. 어머니의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들을 보호할 겁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준우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지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의 보호 아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혜진 여사가 언급했던 SJ그룹의 적들은 단순히 그의 사업 경쟁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현우와 SJ그룹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지수와 준우의 존재는 그들에게 현우의 약점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 분명했다. 이제 지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의 세계 속으로 완전히 뛰어들어야만 했다. 강현우의 저택에서 벌어진 강혜진 여사와의 싸늘한 대면 이후 이지수는 새로운 삶의 무게를 더욱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우를 위해 현우의 보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지만 그 대가로 현우의 가족 그리고 SJ그룹을 노리는 외부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우는 지수와 준우를 철저히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미 오래된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후 현우는 평소처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는 SJ그룹의 새로운 해외 투자 사업을 위해 중요한 회의를 준비 중이었다. 현우의 비서실장 김민주는 그의 모든 일정을 꼼꼼히 챙겼고 지수와 준우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는 혜진 여사와의 충돌 이후 현우의 경계심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준우의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준우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지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아직 안 주무시네요. 준우는 벌써 잠들었군요. 현우가 조용히 다가갔다. 지수는 깜짝 놀라 현우를 올려다봤다. 아, 회장님. 늦으셨네요. 준우가 아빠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그녀는 준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겼다. 준우를 재우고 나온 지수에게 현우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수고 많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찾아오신 후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저는 원래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요. 지수는 씁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지수의 옆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다. 지수 씨는 항상 자신을 낮추려 하는군요. 하지만 당신은 강합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뜻밖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제 전부예요. 지수는 나지막이 말했다. 현우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감싸는 그의 손길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준우를 지키는 것은 이제 내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당신과 준우를 지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현우의 말에 지수는 심장이 울렸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그제야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이 아니라 영혼의 공명이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SJ그룹의 중요한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발표 내용을 최종 검토하기 위해 김민준 실장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현우를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강현우 회장님,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남자는 비웃듯이 말했다. 현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유정훈, 네가 왜 여기에? 유정훈은 과거 SJ그룹의 라이벌 기업인 JS그룹의 전 대표였다. 5년 전 현우는 그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로비 사실을 폭로하여 JS그룹을 파산시키고 유정훈을 몰락시켰다. 유정훈은 현우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현우를 향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모두 강현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왜 여기에 왔냐고. 당연히 복수하러 왔지. 네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니 나도 네 모든 것을 빼앗아갈 차례야. 네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유정훈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현우는 유정훈의 말에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무슨 짓을 꾸미고 있지? 후후,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SJ그룹, 그리고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유정훈은 조롱하듯이 말했다. 그의 시선이 현우의 뒤에 서 있는 김민준 실장에게 향했다. 김민준 실장님, 안녕하신가. 회장님께 이 늙은이의 안부 좀 전해주게. 유정훈은 SJ그룹의 명예회장, 즉 현우의 아버지인 강태호 회장을 언급했다. 현우의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SJ그룹을 이끌어온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지만 최근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유정훈은 강태호 회장과도 악연이 깊었다. 유정훈이 떠난 후 현우는 김민준 실장에게 지시했다. 유정훈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해. 그리고 지수 씨와 준우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불길한 예감이 든다. 현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유정훈은 현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렸다. 바로 이지수와 준우였다. 그는 이지수가 현우의 숨겨진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흘려 언론을 통해 SJ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리고 그는 지수의 가족, 특히 병약한 지수의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다. 그는 지수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에 사람을 심어 놓았다. 며칠 후 지수는 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꽃집으로 출근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위급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이었다. 지수는 깜짝 놀라 꽃집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타던 대중교통 대신 급한 마음에 택시를 잡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지수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지수에게 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위독하며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현우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병원비를 현우의 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때 중환자실 복도에서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정훈의 오른팔인 김동현이었다. 김동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명함을 건넸다. 이지수 씨 맞으시죠? 저는 유정훈 회장님의 비서 김동현입니다. 회장님께서 이지수 씨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도움을 주고자 하십니다. 지수는 김동현의 말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지수 씨 어머니의 수술비와 모든 병원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김동현의 목소리는 낮고 음흉했다. 지수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죠? 간단합니다. SJ그룹의 강현우 회장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좋습니다. 물론 당신의 아들 준우군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서 말이죠. 김동현의 눈빛은 지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지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현우를 노리고 있었고 자신과 준우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들은 그녀에게 이런 비열한 제안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현우를 배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그들의 음모에 끌어들일 수 없었다.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더 이상 내 어머니와 준우를 건드리지 마. 지수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김동현은 지수의 반응에 비웃었다. 어리석은 선택이군요. 당신의 어머니의 생명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건네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명과 현우의 미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에 절망했다.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현우는 김민준 실장으로부터 유정훈의 움직임과 지수의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지체 없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지수 씨, 괜찮습니까, 어머니는? 현우는 지수를 발견하자마자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지수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지수는 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회장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현우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SJ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어머니를 살릴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지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짐을 함께 짊어지려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보호를 느꼈다. 현우는 즉시 SG그룹의 의료팀을 병원으로 보냈고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수배하여 지수의 어머니의 수술을 준비했다. 그는 유정훈이 지수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분노했다. 유정훈은 지수의 가장 큰 약점인 가족을 건드린 것이었다. 현우는 유정훈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이제 지수와 준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유정훈의 비열한 계략은 강현우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그는 이지수의 어머니를 인질 삼아 현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린 것이었다. 현우는 SJ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수의 어머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장비가 동원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수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현우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차가운 외면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히 느끼게 되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정말. 지수는 현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현우는 지수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당신과 준우는 제 가족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그의 눈빛은 지수를 향해 따뜻하게 빛났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지수는 현우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보호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지수의 어머니가 회복하는 동안 유정훈에게 복수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그는 김민준 실장에게 유정훈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 활동과 비자금 내역을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현우는 과거 유정훈을 몰락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유정훈은 분명히 SJ그룹의 신사업 투자 정보를 노릴 겁니다. 그는 과거에도 그런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 유승민을 이용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야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 실장은 현우의 지시를 받아 유정훈의 뒤를 쫓았다. SJ그룹의 정보팀은 유정훈의 모든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연루된 검은 돈의 흐름을 밝혀냈다. 그들은 유정훈이 SJ그룹의 신사업 투자 정보를 빼내기 위해 내부 직원을 매수하려 했던 증거까지 확보했다. 한편 유정훈은 지수의 어머니를 이용한 협박이 실패하자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현우가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현우를 먼저 공격하여 SJ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SJ그룹의 신사업 투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다. 그리고 그는 현우의 아버지 강태호 명예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용해 현우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강현우는 고작 어린애에 불과해. 저런 놈이 SJ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어. 강태호 회장이 물러나자마자 그룹이 흔들리고 있잖아. 유정훈은 언론을 통해 현우를 맹비난했다. 현우는 유정훈의 공격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유정훈이 흘린 허위 정보를 즉각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 강태호 명예회장과 함께 공식 석상에 나타나 건재함을 과시했다. 현우는 유정훈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SJ그룹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여전히 SJ그룹의 정신적 지주이십니다. 유정훈 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기자회견 이후 유정훈의 언론 플레이는 역풍을 맞았다. 대중들은 현우의 침착하고 단호한 대응에 박수를 보냈고 SJ그룹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다. 유정훈에 대한 비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그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유정훈이 궁지에 몰리자 더욱 과감한 수를 둘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유정훈은 마지막 발악으로 현우를 직접 공격하려 했다. 그는 현우가 자주 이용하는 출퇴근길에 사람을 심어놓아 그를 납치하려 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있었다. 그의 차는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때 갑자기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의 차를 가로막았다. 현우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뛰쳐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장한 남자들이 그를 에워쌌다. 강현우 회장님, 잠시 저희와 함께 가시죠. 남자 중 한 명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우는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는 결국 남자들에게 붙잡혀 승합체에 태워졌다. 그의 휴대폰은 이미 빼앗긴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지수와 준우의 얼굴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들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걱정되었다. 한편 아파트에서 현우를 기다리던 지수는 불안감을 느꼈다. 현우는 평소보다 늦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 실장에게 전화했지만 그 역시 현우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수는 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준우를 재워놓고 현우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파트를 나섰다. 지수는 현우의 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녀는 현우의 차가 들어섰던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에는 현우의 차가 버려져 있었다. 지수는 차 안을 살펴보았다. 현우의 휴대폰이 부서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현우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지수는 현우의 휴대폰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를 확인했다. 그것은 김민준 실장의 번호였다. 지수는 김민준 실장에게 전화하여 현우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민준 실장은 즉시 SJ그룹의 보안팀을 동원하여 현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현우의 납치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단추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유정훈의 오른팔, 김동현의 옷에서 떨어져 나온 단추였다. 지수는 유정훈이 현우를 납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김민준 실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민준 실장님, 현우 씨를 납치한 건 유정훈이에요. 제가 단서를 찾았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다. 김민준 실장은 지수의 말에 놀랐다. 그는 지수가 이렇게 침착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지수 씨,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유정훈의 오른팔 김동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그의 옷에서 떨어진 단추와 똑같아요. 분명히 그들이에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준 실장은 지수의 말에 따라 유정훈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들은 유정훈이 현우를 납치하여 외곽의 폐공장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현우는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유정훈은 현우를 고문하여 SJ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 했다. 지수는 현우를 구하기 위해 직접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김민준 실장에게 보안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현우를 구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현우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폐공장에 도착한 지수는 조용히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그녀는 과거 가족의 빚 때문에 어두운 뒷골목에서 온갖 위험한 상황을 겪으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원들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몸은 민첩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다. 지수는 현우가 감금되어 있는 방을 찾아냈다. 현우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다. 유정훈은 현우에게 SJ그룹의 기밀 정보를 요구하며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강현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거야. 유정훈은 현우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유정훈, 네 뜻대로 될 일은 없을 거다. 나는 결코 너에게 굴복하지 않아. 그때 지수가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유정훈의 뒤통수를 둔기로 내리쳤다. 유정훈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부하들은 지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현우 씨, 괜찮아요. 지수는 현우에게 달려가 그의 결박을 풀었다. 현우는 지수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다. 지수 씨, 어떻게 여기에?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하러 왔어요. 지수는 현우의 손을 잡고 함께 방을 빠져나왔다. 유정훈의 부하들이 그들을 뒤쫓아왔다. 지수는 현우와 함께 폐공장 안을 뛰어다니며 그들을 따돌렸다. 그녀는 폐공장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고 현우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숙련된 특수요원처럼 능숙했다. 현우는 지수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평범한 꽃집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용감한 여인이었다. 마침내 SJ그룹의 보안팀이 폐공장에 도착했다. 김민준 실장은 현우와 지수를 발견하고는 안도했다. 유정훈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현우는 지수를 끌어안았다. 지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지수는 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 유정훈의 몰락과 함께 강현우와 이지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구하며 그들은 단순한 운명의 끈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다. 현우는 지수가 평범한 꽃집 아가씨가 아니라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수는 현우의 차가운 외면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헌신적인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였다. 현우는 유정훈의 모든 불법 행위를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SJ그룹 법률팀의 치밀한 증거와 증언으로 유정훈은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납치 및 폭행, 그리고 SJ그룹 기밀 정보 탈취 시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그의 아들 유승민 역시 아버지의 비리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유정훈의 몰락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강현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현우는 지수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이제 지수와 준우는 J그룹의 안주인과 후계자로서 당당히 그곳에 머물 자격이 있었다. 현우의 어머니 강혜진 여사는 유정훈 사건을 통해 지수의 용기와 현우에 대한 헌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수를 천박한 여자로 경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이 현우와 SJ그룹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혜진 여사는 지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지수 씨, 제가 지난번에 당신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현우를 그리고 우리 SJ그룹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혜진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현우 씨와 준우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혜진 여사는 지수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수에게 S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준우에게는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 주었다. 현우의 여동생 강세연 또한 지수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SJ그룹의 가족들은 이제 그 어떤 재벌가보다도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치게 되었다. 현우는 지수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수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이지수, 나 강현우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준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진심 어린 청혼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네 사랑해요. 현우 씨.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치러졌다. SJ그룹의 모든 임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현우와 지수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준우는 결혼식 내내 해맑게 웃으며 엄마와 아빠를 축복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 결혼 후 지수는 SJ그룹의 사회공헌 재단 이사직을 맡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과 미혼 모두를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녀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SJ그룹은 단순한 경제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우는 지수의 모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수와 함께 선한 영향력을 위해 사용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준우는 현우와 지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 그는 아빠와 엄마의 좋은 점만을 닮아 영리하고 따뜻한 아이로 성장했다. 현우는 바쁜 경영 활동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준우와 함께 놀아주었고, 지수는 준우에게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가정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현우는 SJ그룹을 더욱 견고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지수와 함께 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섰다. 지수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어느 맑은 날, 현우와 지수는 어린 준우의 손을 잡고 강가로 나섰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현우는 지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수야, 3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내게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현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지수는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다가 다시 만났기에 우리의 사랑이 더 소중하고 단단해진 것 같아요. 모든 아픔과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현우는 준우를 끌어안고 지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요. 지수씨, 내 삶에 와줘서, 그리고 준우를 낳아줘서. 지수는 현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현우와 준우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졌다. 하룻밤의 실수인 줄 알았던 그날 밤의 인연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되었다. 가난한 소녀와 차가운 CEO의 이야기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아름다운 동화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룻밤의 운명적인 만남에서 시작된 이지수와 강현우의 이야기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쳤던 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와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은 저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로맨스를 넘어 용기,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분과 배경이 아닌
서로를 향한 믿음과 헌신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현우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수의 강인한 의지가 만나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작은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가 드림